안녕하십니까, 석한TV입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 쾌청하고 강변에 억새풀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숨어서 지낼 것이냐, 아니면 추운 겨울을 면역력을 키우고 또 새로운 도약을 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냐. 지금부터 이 영상 편안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에 풀잎과 꽃잎들이 촉촉하게 습기를 머금고 있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두부와 성인 남성의 주먹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두부는 흔적 없이 진이겨지고 주먹은 멀쩡합니다. 하지만 주먹과 벽돌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딪히면 벽돌은 멀쩡한데 주먹은 상처가 나고 맙니다. 유리도 예전에 고릴라 글라스라고 있었는데 아주 고밀도 유리였습니다. 약한 유리는 살짝만 부딪혀도 깨지거나 스크래치가 가지만 고밀도의 유리는 강화유리라고 하죠. 웬만한 충격에 깨어지거나 스크래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스마트폰이나 항공에 쓰이는 유리, 또 압력용기에 쓰이는 유리들은 특별한 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약한 마음은 작은 충격에도 고통하고 상처가 납니다. 조금 강한 마음은 웬만한 충격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넘어지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도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체유심조라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선현들의 이야기를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이 시대에는 가장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크고 거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가 불씨가 되어서 그것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를 안 생기기를 바라면 도망치면 됩니다. 그리고 숨고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망치고 숨은 그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좋다는 연구는 지금 많은 학자들 중에서도 나오는데요. 최근에 제가 읽은 잡지 투마로우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교수님이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 성인 3만 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거기서 해롭다는 사람, 별 상관없다는 사람 여러 부류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3만 명의 인터뷰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삶을 조명해 봤습니다. 이것들 중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는 답변을 한 분들의 사망률이 월등하게, 스트레스가 별 상관이 없다는 사람들의 사망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가 해롭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스트레스를 대할 때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었겠죠. 하지만 스트레스가 오히려 발판이야. 스트레스 있어도 그게 맛이지.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짠맛, 신맛도 있지.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한 부류의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하게, 그들의 사망률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는 때로는 활력을 주기도 하고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종종 지하철이나 자동차에 깔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연약한 주부 또 여성이 큰 승용차를 끄떡 들어 올리고 구출해 내오는 그런 영상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스트레스가 건전하게 작동될 때 엄청난 추진력과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맨발 걷기를 적용을 한번 시켜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몸은 체온이 0.5도 1도 올라갈수록 건강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암세포가 차가운 몸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살 수 있는 암세포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나 차가운 사람일수록 질병에 잘 노출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이 차가운 겨울에 또 노출시킴으로써 우리 몸을 한계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평생을 온실 속에 있다가 금방 꺼내 놓으면 하루 아침에, 하루 저녁에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조금씩 적응할 수 있도록 온도를 조절해서 내성을 키우고 또 면역력을 키우면 오래 버티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너무 따뜻한 방에 잔다든지 너무 여름에만 노출이 돼도 우리 몸의 혈관이나 우리 몸의 긴장감이 탄력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적당하게 겨울에는 추위를 견디고 여름에도 너무 이렇게 시원하게 하기보다는 적당히 살짝 더운 정도로 이렇게 난방 온도를 맞추면 오히려 몸의 면역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 겨울을 대비하는데 이 가을이 그래서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철에 적절하게 추위에 노출시키면서 우리 몸의 생명장치가,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해야 됩니다. 조금만 따뜻하게 늘 있던 분이 잠깐 추위에 노출됐는데 감기에 걸렸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평상시에 생활 습관이 쉽게 감기에 걸릴 수 있는 몸으로 지금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년 반 전부터 해오던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샤워를 하거나 세수를 하거나 꼭 마지막 1부는 냉수 쪽으로 완전히 수도꼭지를 레버를 돌려서 샤워를 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겨울에 찬물로 100% 찬물로 샤워를 마무리하려니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운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이제 1년 반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상하게 감기 한 번 안 걸렸습니다. 겨울에 찬 땅에 맨발로 걷고 또 찬물로 샤워하고, 물론 처음에는 따뜻한 물로 합니다. 마지막만 냉수로 100% 냉수로 샤워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긴장시키고 또 세포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세포가 다양한 열악한 상황에 놓여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습관이지만 말입니다. 이 겨울은 유리 글라스의 밀도를 높이는 것처럼 우리 몸이 겨울을 대비할 수 있도록 조금씩 추위에 노출시키고, 또 추위에 옷만 두껍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줘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또 신체를 움직이고 때로는 뛰고, 그래 하면서 우리 몸을 덥게 데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죠. 우리 몸 자체를 따뜻하게 하면 웬만한 추위도 오히려 덥게 느껴집니다. 처음에 등산할 때 아주 두꺼운 옷을 파카를 입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따뜻합니다. 하지만 조금 올라가면 조금씩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파카 지퍼를 열고 이제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파카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파카를 벗어서 한쪽 허리춤에 찹니다. 그리고 얼굴이 발그스레하게 상기됩니다. 그런 걸 보면 환경이 추워서 추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열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열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위를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겨울에 올라갈 때 덥다고 외투를 막 벗어 던지면 조금 있으면 땀이 마르면서 한기에 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적절하게 의복을 착용하시고 속도를 조절하시면서 등산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몸에 어차피 움직이는 것은 면역력입니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도 면역력에서 나오고, 지금 바야흐로 면역력이 화두가 된 시대가 왔습니다. 자, 갈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또 시청자분들께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 겨울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내 몸을 바꾸어서 또 내 마음을 바꾸어서 이것을 디딤돌로 삼을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코스모스고 아직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이 보이시죠? 봄방울도 있고 코스모스고 활짝 핀 광정도 있고 또 억새풀도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모습들, 맨발 걷기를 하시면서 천천히 슬로우 워킹을 하실 때 모든 것이 눈에 오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습관TV 충녀천길, 바로 서천강변입니다. 경주시 시외버스 터미널 바로 옆에 충녀 쪽으로 다리를 건너오시면, 아침 일찍 오시면 아무리 방해도 받지 않고 이렇게 즐거운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석관TV였습니다.